오늘의 투자처 내 어깨에 태클을 걸지 마. 자,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씨.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투어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홍을. 이름 차홍은 이제 근심 걱정이나 싹 털어버리자 이 남자가 있다. 어쩌다 마주친 한 번쯤 본 듯한 옆집 오빠 같은 편안한 인상. 근데 어디서 많이 봤다. 송승헌 씨 닮았다. 어디요? 눈썹만. 눈썹. 수검댕이 눈썹만. 자, 얼굴 한번 가려보십시오. 송승헌 씨.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 옛날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인데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팍팍. 온 만신이 다 쑤시고 아프다는 사람들. 쌤요 무릎도 쓰시고 어깨는 사람가만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와 이런겨. 인생의 무게 때문에 어깨 무거운 이들에게 정확한 진단 치료는 물론 긍정의 말씀까지 선사하는 이 남자. 일단 마음을 편히 잡수세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것 잡수세요. 남들 술 마실 때 맛집 공략하며 소확행을 즐기는 이 남자. 인생 뭐 별거 있나? 맛있는 거 먹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다 보면 그게 바로 100세까지 장수하는 비결이다. 야.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그럴 땐 스마일 하세요.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그렇다, 스마일. 단디, 똑띠, 기억하이소. 긍정 아이콘 정형외과 차홍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내 어깨에 태클을 걸지 마. 나이가 들면서 어깨가 좀 불편하거나 심지어 아까 뭐 쌀한가만이 올라간 것 같이 네, 좀 맞아요. 무겁기도 하고 이 왜 이렇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어깨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기계에 많이 비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계.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이제 새기계처럼 부드럽고 고장 없이 잘 쓸 수 있는데 예.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기계가 녹이 슬듯이 점점 뻣뻣해지고 무거워지고 네. 기능 장애 등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어깨가 아플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태행성 질환, 즉 노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에 네. 조금씩 고장이 난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예. 이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도 그 언급이 됐었던 오십견. 오십견. 네, 오십견이 있는데. 허리는 디스크, 어깨는 네, 오십견. 근데 또 다른 그 어깨 질환이 있나요? 일단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프면 자기 스스로 이제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제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오십견이 아닌데도 오십견이라고 진단받고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따라서 어깨가 아픈 원인이 오십견보다는 다른 퇴행성 변화로 인한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뭐 충돌 증후군, 석회화 건염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그 오십견, 네. 뭐 회전근개 파열, 또 네. 석회화 건염 있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뭐가 있습니까? 일단 먼저 가장 앞서 언급한 오십견입니다. 네. 오십견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피막염이라 말하는데요. 어렵네요. 네, 피막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면 관절 주머니, 어깨 주머니를 말하고 네. 유착이란 말은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십견의 특징은 이제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인데 네. 이 수동적이란 말은 네. 환자 스스로 팔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예. 의사나 다른 사람이 팔을 올렸을 때 팔이 잘 올라가지 않거나 잘 돌아가지 않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 그러니까 50쯤 되면 다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50고 되니까 네. 팔을 막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60견에 오나요, 이게? 아, 실제 뭐 오십견이라는 건 일종의 별명이라서 뭐 네. 심한 경우에는 20, 30대에도 올 수도 있고요. 아. 하지만 이제 어깨가 주로 이제 많이 아픈 나이가 중장년층이 때문에 네. 40, 50대라서 오십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질환이 뭐 있습니까? 네, 오십견 외에 이제 또 말씀드릴 질환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 감절을 감싸는 4개의 힘줄을 말하는데 네. 이 4개의 힘줄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찢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예.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어깨 힘줄의 강도와 탄력이 떨어지는 건증성 변화기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 변화기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네. 어깨 힘줄이 찢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그 증상으로는 네. 야간통이 심하다든지 밤에 많이 아프네요. 밤에 많이 밤에. 아플 수 있고 특히 팔을 90도 이상 올리고 썼을 때 네.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 그 구멍이 커지기 때문에 예. 심한 경우에는 스스로 팔을 올릴 수 없는 가성마비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야.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예. 우리가
낮에 팔을 많이 쓰니까 그쵸. 낮에 아픈 건 괜찮은데 밤에는 팔을 이렇게 편하게 놔두잖아요. 네네. 근데 왜 아파요? 야간통이? 일단은 야간통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중력의 효과라서 어깨 힘줄과 뼈 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마찰이 줄어들게 되는데 네. 누워 있게 되면 이제 중력 효과가 없어지면서 어깨 힘줄과 위쪽의 뼈가 이제 많이 맞닿으면서 직접 마찰되는 작용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통이 이제 주로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예. 실제 어깨뿐만 아니라 대다수 질환이 낮보다는 야간에 오.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기하네요. 네. 이게 또 그러면 다른 질환이 있나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질환은 어깨 충돌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충돌된다는 충돌증후군. 것은 우리 날개뼈 위쪽에 이제 견봉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견봉이라는 뼈가 아래쪽 힘줄 방향으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네. 그 자라나게 되면 팔을 움직일 때 이 네. 뼈와 힘줄이 부딪히면서 마찰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충돌증후군이 만성화되거나 뼈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엑스레이 상에서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회전근개 파열 또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보통 괜찮다가 이 어깨 이렇게 돌리다 보면 뚝뚝하는 경우가 좀 네, 느껴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이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나옵니까? 네, 엑스레이만 찍어도 충돌증후군을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질환은 또 회전근개와 관련이 있는 질환인데요. 네. 석회화 건염이라는 질환이 쾌하군요. 예. 네. 석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이고요. 예. 건염이라는 것은 힘줄에 생긴 염증을 얘기합니다. 예. 석회는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제 화산과 같다고 비유를 많이 화산? 합니다. 네, 화산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석회가 있더라도 네. 비활동기인 휴화산 시기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별다른 통증 없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면 이 우리 오십견 네. 하고 회전근개 파열 네. 이게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하. 비교적 감별은 50개는 쉽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팔을 이제 환자 스스로가 아니라 의사라든지 다른 사람이 팔을 잡고 들렸을 때 잘 안 네. 돌아가고 네. 네. 잘 이제 굳어 있는 상태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억지로 팔을 올리려고 하면 몸이 뒤로 젖혀지는 아. 그런 증상이 아예 나타납니다. 안 올라가니까 예, 안 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몸이 넘어가는 이렇게 증상이 상태로? 나타나죠. 예. 그에 비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다소 진단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회전근개 근력 검사라고 해서 팔을 이제 양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양팔의 근력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픈 쪽에 팔의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초음파나 MRI 등을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네.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어깨 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환만 있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4가지 중에 2-3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섞여 있습니까? 예, 그래서 꼭 감별 진단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 50견은 그냥 놔두니까 낫더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있죠.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그냥 자연 치유 혹시 안 되나요? 뭐 회전근개 파열 역시 뭐 자연치유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 네.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 파열과 부분 파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일단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주사, 물리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주기적인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결국 완전 파열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전문의의 주기적인 관찰과 치료를 요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술적인 치료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예. 파열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나중에 수술할 시에 재파열 빈도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에오도 불량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요합니다. 네. 그리고 팔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은 네. 이제 관절염 증상까지 와서 아.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왜 우리가 허리 뭐 목이 됐건 허리가 됐건 이거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뭐 이렇게 구부정한 그런 자세가 좀 척추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깨도 안 좋은 자세나 이런 나쁜 습관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수면 습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모로 자기보다는 바로 자는 것을 권해드리며 네. 모로 자는 경우에는 어깨 통증 및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잠을 좀 잘못 자거나 아니면 운동을 조금 무리하면 이렇게 어깨가 요즘 좀 가끔 아파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어깨 질환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건지 그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 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어요? 어깨 네, 질환이 그래서 제가 있는지요? 이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6가지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아, 6가지요? 예, 6가지 중에 이제 2가지가 해당된다면 네. 어깨 건강에 노란불이 켜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어깨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봅시다. 예. 예, 말씀드린 6개 네. 질환 중에 이제 6개 경우 중에 한 가지는 네. 첫 번째는
밤에 이유 없는 통증이 심해지거나 모로 자기 힘든 경우. 아, 옆으로 자는 거? 옆으로.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네. 많이 무겁고 뻐근한 경우. 아, 세 번째로는 이제 팔을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하거나 네. 팔을 뒤로 돌릴 수 없는 경우. 오호. 네 번째로는 평소보다 네. 어깨가 쉽게 피로해지고 네. 무력감을 느끼며 네. 반대편과 비교해서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 아,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깨 네. 통증이 이제 발생하는 부위가 네. 우리가 흔히 뽀빠이 근육이라 부르는 예. 상한 이두근, 이두근에 이두. 예, 네. 이두에 발생하는 경우. 오. 마지막으로는 어깨가 아픈 지 3개월이 넘은 경우입니다. 저 이거 잠깐만. 저는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둘 정도. 전 약간 노란불이네. 아, 저는 다행히 한강 씨는 다행히 하나도 잘 봐봐요. 잘 봐봐. 다시 읽어봐봐. 있어. 저는- 옆으로 잘 자요? 예, 옆으로 잘 잡니다. 뽀빠이, 저는 뽀빠이 근육이 없는데? 있어요. 예. 어. 저는 다행히 하나도 없는데. 없는데 오, 예. 다행이네. 가끔 그냥 이렇게 어깨 한쪽이 좀 뭉쳐가지고 약간 뻐근하거나 그런 거. 그런 거 뭉친 어깨는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어깨가 아프게 되면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깨가 무겁고 딱딱해지게 되는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자가치료법을 권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 등을 이용해서 아픈 어깨 부위에 적용해서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면 네.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목욕탕이나 욕실 등에서 시행하는 네. 38도에서 네. 40도 정도 되는 물에서 시행하는 전신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오. 수건이라든지 핫팩은 어깨가 이제 온열이 닿는 범위가 한계가 있지만 예. 전신욕 같은 경우는 어깨 전반적으로 온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일 하신다거나 2, 3일에 한 번씩 하루 20분씩 습관 삼아서 네. 해주신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는 또 목욕탕 가기가 좀 그러니까 네. 네. 집에서 그죠? 집에서 하시고. 물 좀 받아가지고 네.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온찜질 말고. 네, 두 번째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스트레칭입니다. 아 스트레칭. 근데 예. 스트레칭 경우에는 올바른 스트레칭을 해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칭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호. 네. 특히 요즘 공원에 가면 줄 당기기라든지 회전판 돌리는 운동 기계가 아, 있는데 그래, 다 하시잖아요. 이거 돌리는 예. 거 아니면 이거 예. 이거 하시잖아요. 돌리는 예. 거. 근데 어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운동들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따라서 스트레칭의 기본은 이제 맨손 스트레칭입니다. 네. 먼저 이제 꽉지를 낀다든지 네. 손목을 잡든지 해서 반대편 팔을 이용해서 지그시 만세해주는 전방 거상 운동과 크게 돌리지 마시고요. 네. 작은 원을 앞뒤로 돌리는 회전 운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지그시 안쪽으로 모아주는 내전 운동 등이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팔을 이제 뒤로 돌리게 되는 내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초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고 네. 앞서 언급한 세 운동이 다 잘 되는 경우에 한해서 네. 전문의 확인을 받고 시행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우리 그 전지현 씨가 좋은 운동법을 아, 갖고 왔을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친정엄마 지금 80이신데 한 60대 중반부터 관절이 안 좋으셔서 다리 관절이 안 좋으셔서 수영을 시작하셨거든요. 네. 관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수영하다 보니까 어깨가 아프신데 더 좋다고 생각하셔 더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네. 안 좋은 건지 수영이 좋은 건지 어깨에 네. 어떤지 궁금해요. 수영은 이제 어깨와 무릎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아. 실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라든지 실내 자전거가 대퇴근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에는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네. 네. 다만 어깨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 이제 특히 자유형은 팔을 360도로 지속적으로 맞아요. 회전하기 이렇게. 때문에 네. 어깨 힘줄의 피로감과 마찰이 커져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수영을 한다 해서 어깨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깨가 아플 때 실제 어깨가 아파서 네. 불편할 수도 있고 네. 목의 문제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구분됩니까? 예, 목 아픈 통증, 목 디스크로 인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네. 진료를 보다 보면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목 디스크인 경우도 있고 네. 실제 목인데 어깨인 경우도 있는데요. 간별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통증이 우리가 이제 상한 이두근에 네. 이 주변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통증 발생 부위가 견갑골, 목 뒤쪽으로 해서 승모근과 견갑골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네. 어깨 관절 통증은 이제 관절을 움직일 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네.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움직임과 관계없이 음. 휴식기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저림감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점을 감별 진단으로 삼으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평소에 진짜 어깨 깡패가 되시고 싶은데 어깨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만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네. 예, 그리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전신력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또 수면을 취할 시에는 모로 주무시지 마시고 네. 바른 자세로 주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